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오늘 12월 13일차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이 알고나 삽시다를 시작한 지 99회째입니다. 지난 여름에 졸라 더운 데서 땀 찔찔 흘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00회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알고나 삽시다 시즌 1은 일단 100회로 끝냅니다. 그리고 시즌 2는 2017년 1월 1일 방송부터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약 보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좀 있어서 시즌 1을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가지 보완 사항 등을 좀 보완하고 시스템을 좀 최대한 지금보다는 좀 더 좋게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나 삽시다를 듣는데 불편함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시즌 1을 100회로 마감을 하고 시즌 2를 내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0회는 뭔가 특집처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 구상은 안 끝났습니다. 구상이 되는 대로 그냥 우리스럽게 시즌 1은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게 이렇게 좀 하고요. 시즌 2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하시게 좀 더 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3일에는 1937년 중국의 난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어마어마한 인명살상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바로 이 난징 대학살로부터 사실은 크게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남경 대학살을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당시는 중일전쟁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경, 이 난징은 당시에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이 중화민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수도 남경을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벌어진 약 6주간에 걸쳐서 벌어진 민간인을 포함한 대학살 사건이 바로 이 남경 대학살입니다. 당시에 중국인이 몇 명이 학살을 당했냐면 3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중일전쟁 직전에 이 남경의 인구가 110만이었으니까 인구의 30%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난징 대도살이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난징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서구권에서는 이 사건을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과 버금가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37년 당시는 7월부터 발발한 중일전쟁 시기입니다. 처음에 일본은 아주 손쉽게 중국의 북부, 화북지방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3개월이면 중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죠. 이후에 전투가 좀 장기화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좀 거세게 항전을 하면서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일본군의 그 진격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해 11월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상해가 일본군에 점령이 되고 이제 인근에 있는 수도 남경, 난징을 향해서 일본군이 진격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군이 진격을 하자 중국 정부는 수도를 옮깁니다. 일단 임시 수도 충칭으로 옮깁니다. 이제 중경이라고 하죠. 우리 임시 정부가 있기도 했던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항전 준비를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의 국민당의 주요 관리들이나 부유층들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잽싸게 이 남경을 빠져나가죠. 민중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전쟁 직전에 110만의 인구인데 이때 상당수가 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13일,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약 5개월 뒤에 수도를 중국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아무래도 당시 중국의 이 국민당, 중국군은 군기가 상당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뭐 당나라 군대, 우리가 얘기하는 지휘관들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군에게 패전하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수도 난징을 지키던 이 중국군 사령관이 탕성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아주 그냥 혼자 벌떡 일어나서 결사항전, 이 죽어도 수도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군세를 규합하고 백성들을 일단 안정을 시킵니다. 근데 웃긴 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일본군이 남경 앞에 오자 제일 먼저 양쯔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톡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난도 못 가고 약 60만 명의 시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3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죽는 거야. 전쟁 전 110만, 미리 도망간 사람 50만, 그래서 60만이 남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을,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일본군이 학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지옥의 6주라고 부르는데 약 6주간 이 학살이 자행이 되는데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죽죠. 1차적으로 이제 젊은 남자들이 끌려간 거는 당연한 거고 1차적으로 중국군 포로하고 젊은 남성들을 끌고 가서 양쯔강 하구에다가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관총 세례를 하죠. 그 다음으로 이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잡아다가 뭘 하냐면 참 잔인무도한 일인데 일본군이 이 총검술 훈련용으로 이 살아있는 중국인들을 훈련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니폰도 일본도로 배기 시합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신문에 나왔습니다. 특히 생매장을 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난징 중앙 광장에 1000명의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죠. 그리고 바로 기관총 난사. 근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발견된 한 일본군의 당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 내용에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라고 일기에 쓰여 있기도 하고 중국인들을 산채로 묻거나 장작불로 태워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라고 일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복군들의 만행은 단순한 인명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당하게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 전쟁 강간이라고 하죠. 이 집단 윤간 뭐 또 강간을 하고 죽이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즉 여성을 지들의 성놀이개로 사용한 거는 뭐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나이 많이 잡수신 노인 할머니들까지도 이런 나쁜 짓에 동원이 됐고 또 하나는 수녀와 비구니들까지도 이때 많은 피해를 입고 능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 외무부에서는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어떻게든 숨기거나 외부 언론에 그 좀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난징에 그 와 있던 서방 외교관들 불러서 한쪽에서는 학살을 하고 한쪽에서는 매일매일 파티를 벌려 줬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들을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 11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13일 일본 신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사카 마이니치, 도쿄 또 신문 여기 등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일본군 무카이 도시아키 소위, 그러니까 무카이 소위, 그 다음에 노다 소위 이 두 사람이 일본도로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나 시합을 했다 라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의 참 천인공노할 짓들입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이 6주간의 대학살은 이듬해 봄이 돼서야 어느 정도 잦아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는 다음해 1월 1938년 1월에 난징 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꼭두각시죠. 뭐 일본의 꼭두각시.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일본의 앞제비들이 있는 거죠. 친일파들이 이들을 앞세워서 난징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친일 성향의 괴뢰 정부까지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731 부대 그래가지고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생체 실험 부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난징에 EI-1644라는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대가 역시 마루타 이 중국인들을 마루타로 삼는 거죠. 실험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매주 기록에 의하면 10여 명의 사람들을 생체 실험에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5년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이 이하이 부대나 당시의 이 대학살 기록 이런 것들은 모든 데이터들은 연합국이 이 난징에 연합국하고 이제 당시 중화인민국 그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탈환하기 전에 다 불태워버리죠. 모두 다 파괴하고 도주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지금껏 갖고 있는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뭐 더 심한 것 같죠. 이 반일 정서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계속 열심히 당시의 관련 기록을 뒤지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세계 기록유산화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100억, 단돈 100억의 돈에 처리하는 우리 정부.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가가지고 한일 뭐 정보 공유 협정을 가서명하고 오지를 않나.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도 길라인밖에 안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느닷없이 발표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나. 이런 어이없는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고 해서 그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단 박근혜 한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일당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들을 등에 업고 사실은 호가호위하는 잔당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잔당들은 박근혜가 나가더라도 최순실이 영어의 몸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가서 사인하고 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도 막 드립다 발표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함성, 촛불 함성이 절대로 잦아들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알고나 삽시다 99회 방송 12월 13일 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100회 때 한번 좀 정리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나아가서 내년 알고나 삽시다 시즌2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